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관리단이 있죠. 관리단을 조직할 때 그 과정에서 있죠, 관리단을 적법하게 제대로 조직을 못했을 때 그때 관리비 부분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행사 쪽에 있는 관리 업체가 있을 거죠. 그리고 관리단에서 이제 그 준비위원회에서 관리단을 조직을 하는 부분에서 조직을 적법하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주분들이 어디에 돈을 내야 될지 관리비를 몰라서 애매해서 한마디로 이중납부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런 부분도 꽤 많이 여러분들 실전에서 경험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게 될 테고, 준비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반드시 오늘 아셔야 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 관리단을 지금 형성을 시키죠. 여러분들 관리단.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관리 업체가 있었겠죠. 여기가 기존에 있는 관리 업체라고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새로운 이제 관리단을 이제 제대로 딱 세우려고 하는 관리단 준비위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초창기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도 시행사에서 관리업체를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데리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 시행사에서 관리업체를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서 건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됐다고요? 잘못된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분양자가 과반이 되지 않았고, 만약에 과반이 되었다 하더라도 관리단 집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을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행사 측에서 일단은 분양을 하지만, 분양자로서 분양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건물에 대한 보존 관리에 대한 임시적인 관리인 자격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공개 입찰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것도 공개 입찰을 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본인들이 시행사에서 본인들이 공개 입찰을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관리 보존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첫째 따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기준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행사에서 관리업체를 데려와서 건물 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반이 넘고 났을 때, 분양률이 과반이 넘고 났을 때 새로운 준비위원회를 여러분들 만드셔야 되겠죠.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만들지 않으면,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걸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건물의 주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광복이 되어서 자치적인 국가가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건물은 자치국가, 소유자분들의 단체로 이루어진 관리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유주로서의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단이 과반 이상이 넘었을 때는 관리단을 조직을 하겠죠.
그러면 준비위원회를 하겠죠. 그러면 준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앉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첫째 여러분들 준비위원회에 계신 분들의 마음가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각자가 소유주들이죠. 그 중에서도 소유주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남들은 보통 소유주지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 때 내 재산을 바로 지키고 그리고 건물 관리가 효율화되고 투명화되기 위해서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전체 건물을 지키는 길이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비가 투명하게 절감되면서 잡수입들도 우리 쪽으로 모든 관리단 쪽으로 들어와서 관리비도 줄어들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그렇게 될 수 하기 위해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다 보면 남들한테도 도움을 되기 때문에 다른 소유자분들한테 그래서 봉사정신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여러분들 첫째 마음가짐이죠. 둘째는 뭐죠? 관리단 준비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봉사로 하시면서도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돈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 봉사를 하지만 시간 뺏기고 뭐가 뺏기기 때문에 나는 돈 받아야 돼. 돈을 200만 원씩 돈 줘. 한다. 그래 안 하면 나는 안 할 거야. 다른 사람이 해.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올바른 방법일까요? 올바르지 않은 방법일까요?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단체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리단 준비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봉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 하는 건데 누군가는 하셔야죠. 누군가는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의 삶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종교단체 주말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종교단체 아니래도 각종 여러분들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어떤 비법인 사단이든 간에 봉사를 하는 것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봉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즐거움을 얻고 이렇게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내 재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내 재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돈을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당연히 무료로 하셔야 당연히 그런 정신 자세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관리단 준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 그것까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고 난 다음에 관리단 준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집회를 있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외에 여러분들 각종 형사상에 있는 법을 좀 참고를 하셔서 적법한 절차로 거쳐서 관리단 집회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여러분들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연락이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해서 관리단 집회를 해서
관리비를 받아 나가고, 그렇게 해서 기존의 관리 업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리단 조직은 총회 절차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 패소를 해버리면 이쪽에 패소를 하죠. 그러면서 패소를 해버려 가지고 나중에 관리비를 받으면 안 되는데도 관리비를 또 받아가면서 결국에는 기존의 관리 업체에서 다시 입점주 소유자분들한테 관리비 또 다시 청구를 하게 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은 여기 관리단 준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고, 만에 하나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려고 했는데 과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도 과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다시 관리단 집회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시면 그거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구분 소유자 그 소집 동의서부터 해서 그 절차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서 진행을 해버렸을 때 그 피해는 입점주분들과 소유자분들한테 피해가 다 증가된다는 겁니다. 나름은 그런 준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서 나름은 내가 내 재산을 지키고 남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 산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정말 아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뭐 법을 아니 뭐를 아니 내가 법대를 졸업했니 뭐가 졸업했냐 하면서 엉뚱한 걸 가지고 소송을 하지 않나? 집회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뭐를 희한한 가처분 소송을 하지 않나? 자, 그런 거를 하시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관리단 준비위원회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발 여러분들한테 그 마음가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선무당이 사람 잡지 않도록 여러분들로 인해서 남들의 그 입점주 소유자분들의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꼼꼼히 알아보십시오. 좀 더 자기가 많은 걸 아는 것처럼 하시지 마시고요. 실전은 다르다고요. 그리고 변호사분들한테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변호사 여러분들은 법적인 절차는 알아도 실전 경험은 없으시다고. 직접 본인이 뛰어가면서 관리단을 조직해보고 이런 경우 사례는 많지가 않다고요. 남들이 그냥 선임 조건을 요구하니까 관리단을 우리가 만들었으니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지, 본인이 직접 뛰어가면서 그렇게 과반 이상 동의를 받고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식적인 부분을 알고 있을, 껍데기는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관리단이 어떻게 조직되고 그 절차를 맞추어서 가는 실전은 알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실전과 이론은 다르고 실전과 이쪽 그런 부분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내 재산을 지키는 거라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 실정과 그냥 법률적으로 뭐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 집회를 하기 전에 있죠. 여러분들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그래서 제가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절차를 말씀드리죠. 그 매뉴얼 형태로 다 뿌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잖아요. 꼼꼼하게 읽어보시라고요. 그거 다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다 적어서 매뉴얼 딱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을 텐데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책을 찾아보든 아니면 저한테 멘토님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왜?
내가 여러분들 준비위원회 계신 분들이 대충 하면 있죠. 여러분들 대충 여러분들 그 준비위원회 계신 여러분들만 피해보면 상관은 없는데, 입점주 소유자 여러분들 전체 피해가 일어나죠. 내가 관리비 이중 납부건으로 발생하면서 패소를 해가지고 관리단도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이래 됨으로 해서 입점주 소유자분들이 몽땅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게 실전에 경험이 많고 아무리 본인이 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한들 실전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하고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관리단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할 때 시행사 쪽에 있죠. 시행사 쪽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빠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행사는 시행사 나름대로 자기는 PF를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돈을 당겨서 물건을 죗값에 아니면 또 높은 수익을 내면서 팔아먹기 위해서 온 거는, 그거는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싸게 여러분들 사신 분들이 여러분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시행사 중에서 과다하게 비싸게 이렇게 과다 광고를 하면서 여기는 잘 될 거다 이런 부분도 문제점은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수분양자 여러분들도 제대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 부분을 제대로 몰라서 여러분들이 몰랐다는 거 있죠.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관리단이 적법하게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조차도 준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내가 관리단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절차가 엉망으로 돼 있는데, 엉망으로 되어서 관리비를 받아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관리비를 지금 당장은 내시면 안 되죠. 입점주나 소유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데 그냥 내어버리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그리고 준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관리단 집회를 해서 총회를 끝마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총회를 마쳤기 때문에 관리비를 우리는 받는 것은 맞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적법한 절차가 거치지 않으면 다시 집회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중납부권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그거를 그 문자를 통해서나 밴드를 통해서나 각종 여러분들 통지문을 통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 기본 사항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것도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면 관리단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안 돼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중납부권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못 해가지고 이중납부했는데 관리인이 제대로 선임이 안 됐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청구를 한다. 입점주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결국에 납부는 해야 되죠.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 그런데 여러분들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입점주나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될 겁니다. 구상권 행사를 한다 이겁니다.
거기 있는 적법한 절차를 만들지 않고 선무당처럼 하신 분들을 향해서 동기가, 그래서 제가 말은 준비위원회, 그럼 누가 준비위원회를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위원회를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있죠. 시행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걸 충분히 듣고 있죠. 협의를 하시라는 거, 협의를 하시고, 이런 절차를 우리 관리단 집회를 합니다. 라고 하고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고, 근데 본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자기들 관리단 집회를 못하도록 막는다든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에 따른 내용 증명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상한 양아치 짓을 했을 때 한했으면 여러분들이 협의가 도저히 안 되고 도저히 안 된다 이래 했을 때 한했으면 싸울 필요는 없고요. 집회를 마무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된 법률적인 소송을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들 무조건 시행사는 잘못된 사람들이다, 시행사 문제점이 있다, 관리업체가 문제점이 있다, 관리업체 누군가는 문제점이 있다, 관리소장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관리업체인 법인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사업 수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냉철하고 공정하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방법대로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하면 되지, 다른 사업체가 너희들이 뭐가 잘못됐니, 어땠니 이런 이야기는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있는 가족 있죠. 가족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좀 사랑을 꽃 피우고, 행복을 좀 만들어가고 하는 게 좋은데, 남에 있는 그 집안 있죠. 집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그 집안이 잘못됐니, 잘 됐니, 저 집안 집안 식구들은 엄청 이상한 인간들이니,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문제점이다 생각을 들지 않는가, 여러분들? 안타까워하는 거는 좋지만은, 안타까워하는 걸, 도움을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 절차는 좋지만,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그것이 이중납부권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관리단이 적법하게 만들어져서 관리인이 뽑히고 관리위원회가 뽑혔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2년 동안 하시는 겁니다. 2년만 하고 다른 분 넘겨주셔야 되고, 도저히 할 분들이 없으시면, 할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새로운 분들이 우선적으로 하시도록 하고, 도저히 하실 분들이 없으면 2년 때 연임하는 게 좋지만, 할 수는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첫째는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리고 관리인이 왜 월급을 200만 원, 250 이렇게 받는다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어떤 곳은 그래, 내가 관리인이 뽑혔는데, 나도 바쁜데 관리인이 됐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어떤 사무실까지 차려가지고, 그것도 관리업체가 따로 있고요. 관리 따로 있는데 자기가 내가 회장이네, 관리인이네 하면서, 이게 얼마나 사인하고 이런 것이 하면서, 거기 있는 관리 사무소 직원들 있죠. 소장부터 해가 직원이 있는데, 그래서 인사를 꼬박꼬박 하고,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 본인이 건물의 주인이냐? 이렇게 본인이 건물의 주인인가요? 여러분이 관리인가, 여러분이 건물의 주인이냐고. 봉사하는 사람이라고요, 봉사하는 사람.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봉사하는 사람이 어떤 거죠? 2년 동안 하면서 누군가가 관리업체나 뭐가 문제 있는 거 있으면 관리인한테 가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입점주 소유자분들의 관리비를 좀 더 낮춰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건물 관리가 효율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관리업체 직원들에 대해서 소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관리인이 됐으면 그 나머지 그 시설팀이나 보안팀이나 미화팀 이런 쪽으로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은 약자 편이시기 때문에 소장한테 딱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고쳐지면 소장을 교체하고 관리업체를 교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소유자와 입점주분들의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관리인과 관리위원이고 이런 건데, 관리인과 관리위원이라는 사람이 관리업체를 대변하고 있고 관리 직원을 대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관리인이나 관리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건물인가요, 거기가? 그래서 돈을 그렇게 왜 받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상식선이 안 돼 있죠. 천벌받을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제가 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한테? 관리비는 입점주 소유자, 공실예정 소유자 여러분들의 돈이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은 우리 소유자 그리고 입점주 분들의 총유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건물인가요? 몽땅. 조그만 거 몇 개, 한 개, 한두 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건물이냐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것이 연락 오는데 왜 돈을 250만 원씩 받아갑니까, 월급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봉사하는 거죠. 저희는 우리 받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전혀 나중에 돼서 안타까워서 2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관리인한테 20만 원 또는 3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위원들은 전혀 안 받았고, 위원들도 당연히 그렇겠습니다. 나중에 되어서 완전 안정화 되고 이렇게 잡수입도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래도 이거는 그렇다 해서 3만 원 참석했을 때 안 했어. 그리고 소유자와 입점주분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집합금 소유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한 사항에서만 딱 해서 귀담아 들으시고, 그분들 이야기, 그리고 전화를 하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은 전화를 하면,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주분들은 전화를 하면 전화를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봉사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 내가 회장이네, 그럼 당신 건물이냐고. 내가 왜 이런 엄마 말을 하면 전화를 다 받아야죠. 전화를 다 받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당연히 봉사하는 사람이 더 낮은 자세로 임하셔야죠. 그게 기본 아닌가요, 여러분들? 정치판처럼 그렇게 살 겁니까? 여기는 우리가 투자 목적을 위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집합 건물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투자 목적을 위해서 왔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젊은 친구들도 남자든 여자든 보면 나이 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관리인 관리위원회가 지 건물이냐? 응?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해서 하면서 뭘 고생해 본인이. 엉망으로 만들고 이중납품 만들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법률소송이나 쎄 빠지게 해가지고 입점수 소유자분들이 돈을 다 내야 되고 뭔 짓거리 하는 겁니까? 천벌받을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 이 삶을 살아갈 때 있죠. 최소한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초기에 준비위원회도 만들 때도 쉽지 않았겠지만 만들고 나서도 있죠. 봉사정신을 하셔야 되고, 내가 그랬잖아요. 공용 부분의 무단훼손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하는 건 좋다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외에는 있죠. 여러분들 입점주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다 들으셔야 되죠. 또 이상한 분들이 가끔 있죠. 가끔 희한하게 자기 이권만 챙기기 위해서 공용 부분 무단 훼손하면서도 관리인 보고 또는 관리위원들 보고 막 희한한 소리 해서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소유자와 입점주분들한테 막 매몰차게 형사소송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관리 직원들이 그런 해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가셔가 협의하셔가지고 어떤 문제점인지 들어보시고 들어도 안 된다 하면 그냥 그건 아닙니다 하고 원칙대로만 진행하시면 되고 그냥 말면 되는 거를 그쪽에 소송을 하든 말든 그걸 먼저 소송을 하고 난리법석 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가족끼리 안 되죠 여러분들. 응? 그걸 왜 소송을 하느냐고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입점주 소유자에게 찢어지게 만드냐고. 관리인과 관리위원 여러분들이 정치판처럼 천벌받을 인간이죠. 그렇게 되면 그게 누구 건물인데 우리 모두의 건물인데. 좀 우리가 볼 때 좀 상식선에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뭐가 이게 봉사하시다 보면 구설수에 오를 때도 있고 그러면 그러는갑다 하고 막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죠. 형사 사건이 그때는 언제냐면 건물 전체에 예를 들어서 공용 부분 무단훼손한다든지 뭐가 문제를 발생해서 아니면 뭐 밴드라든지 뭐 이걸 완전히 이상하게 없애버리려고 한다든지 뭐 어떤 그 밴드 같은 경우도 전체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희한한 음해를 한다든지 이래서 공동의 재산에 유형이든 무형이든 공동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례에 있을 때 한해서만 그것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본인이 이렇게 딱 하셔가지고 공공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정치판을 만들고 내 말이 옳리, 네가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니 해서 하면서 판을 만들고 개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누누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합 건물의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이 이간질 시키는 자하고 악마라고 했잖아요. 그 이간질 시키는 관리 업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 용역 업체들, 직원들, 그리고 몇몇의 관리인들 중에서 월급 많이 받아 처먹고 지가 뭐가 되는 것처럼 하는 인간들, 아주 속물이죠. 위선자죠.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나 작으나 희한한 음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고 소유자 입점주분들한테 거짓말을 시키고 스스로 반성을 하셔야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한 10몇 년 전이나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도 투자를 잘못해서 낭패를 보고 손해를 본 적도 많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저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는 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도 최소한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죠. 또 남들한테 하지 않은 말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난 최소한 그렇게는 안 합니다.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남을 험담하면서 안 한 거를 한 것처럼 해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세요.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세상은 있죠.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 자식들이 더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안 됩니다.
제가 말하면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마음가짐이라고요. 마음가짐.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절에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성당을 다니는데, 또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 그 말과 행동이 다르고 현실이 보이잖아. 돈을 왜 그렇게 받아 처먹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들. 특히 종교인들은 더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들. 더 위선자 소리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집합건물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형 집합건물에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소유자 입점지 여러분들의 모두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도둑질 해먹고 뭘 해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서 여러분들은 뭐 귀찮다 모르겠다 저기서 이 소리 하고 저기서 이 소리 하니까 그럼 난 이쪽 파에 들어가면 내가 얻는 것이 있는갑다. 저쪽 파에 들어가면 얻는 것이 있는갑다. 얻는 것이 없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반성을요. 그렇게 살아가 여러분들 인생에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 사람은 다 죽는데 제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제대로 살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요. 남을 갖다가 음해를 해가면서 아니면 덩쳐먹어가면서 재산 자기 돈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덩쳐먹어가면서 자기가 투자를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익형 호텔이든 우리 집을 상가든 뭐든 투자를 모르고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일부 좀 탓이 많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시행사나 뭐 이런 쪽에 잘못했니 뭐 그 잘못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 여러분들 탓도 하시라고 제발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돼.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하고요. 반성을 하십시오. 스스로가 반성을 하세요. 거기서 여러분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죠. 저는 적어도 그래도 반성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를 이렇게 집합건물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인간들이 다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그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한테도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거기 뭐가 문제 있습니까? 몰랐던 걸 깊이 사죄를 드려야 되는 거죠. 내 자신한테도 그렇고 더 그렇고 내 자신한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 내 자신한테 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은 있죠. 서로 공짜 심리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좀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노력을 해야만이 제가 획득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로또 복권처럼 이렇게 로또 복권을 한번 해봐도 저는 뭐 되는 것도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되어 본 적도 없고 제 삶에 있어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되고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힘든 것도 있고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그래서 획득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어떤 노동의 대가, 아니면 정신적인 산유물의 대가를 열심히 그런 대가를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행운을 얻는 분들 부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왜 안 부럽겠습니까? 인간인데. 저도 부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행운의 불사신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오늘 관리비 이중 납부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집합건물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되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합심하시고 좀 더 합심하시고 사랑스럽게 농사를 잘 짓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